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참여 방법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분석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1부 때 좀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게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분석 게임입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2부의 스타트는 이제 게임 업종입니다. 이 게임 업종에 대해서 이제 2월 4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대신증권에서 레포트하는데 거의 뭐 한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했었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아마 뭐 요점만 정리를 한다더라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2부에서 이거를 다 설명을 못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3부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요약한 거, 뭐 종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카톡방에서는 미리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이 아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게임 용어를 보시면 이제 장르 부분에서는 RPG, 우리 흔히 뭐 롤플레잉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RPG라는 거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을 통해서 캐릭터의 성격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쿠키런의 킹덤이 일단 RPG 게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MO가 들어갑니다. MMO는 뭐냐면은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해가지고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그러니까 우리 아까 RPG 롤플레잉 게임인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촉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일단은 하는 게임이 일단은 MMORPG라고 우리가 아마 지금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MMORPG 뭐 발음하기도 뭐한데 아마 내용은 이렇게 아시면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BA,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어리나 해가지고 또 여러 명이서 온라인에서 싸우는 전쟁 게임이 일단은 MOBA 이제 배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S, 그런데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그러니까는 실시간으로 전략하는 게임이고요. 아마 실시간이 아닌 반대된 개념은 이제 턴제라고 하는데 어떤 턴제라는 그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RTS는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턴제는 뭐냐면은 나와 상대방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FPS는 퍼스트 퍼스턴 슈터에서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고 그다음에 TPS, Third Person 슈터는 3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틀 로얄은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계속하는 게 배틀 로얄이 되겠고요. 이제 보드 게임은 우리가 고스트, 포카 등 일단은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이제 보드 게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캐주얼 게임은 지금 아까 MMORPG처럼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자기 어떤 수준, 레벨을 올리는 그런 게임이 아닌 조작이 간단한 단순한 게임. 우리도 옷도 뭐 캐주얼 웨어가 있듯이 그 캐주얼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는 게임 안에서 유저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샌드박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월드는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의 어떤 제약이 거의 없는 게임이 오픈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A 게임은 대형 게임사가 대형 자본을 투하를 해서 수백만의 판매량을 기본으로 하는 기대하는 게임이 AA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구성에 있어서 세계관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성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성이죠, 성. 그러니까는 성이나 요새를 빼앗기 위한 대규모 전태를 지칭하는 게 공성전입니다. 저기 아마 NC소프트의 리니지가 처음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길드. 길드가 이제 우리 보면 세계사 시간에 중세 뭐 길드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서 형성된 유저들의 모임은 이제 길드라 합니다. 길드. 그다음에 PVP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약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IP가 이제 중요하죠. 이거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츠 해가지고 지식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산을 이렇게 IP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리니지 레볼루션 IP는 리니지로 NC소프트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이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MAU, Monthly Active User여가지고 월간 이용자 수, 그다음에 데일리는 DAU, 그다음에 이제 ARPU는 Average Revenue Per User여가지고 게임에서 가입자 한 명당 특정 기간 동안에 지불한 금액, 그러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리텐션 레이트는 재방문율.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우리 뭐 카톡방도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나서 재가입한 일이 중요한데 게임에서도 역시 재방문율이 중요하다. 그다음 PCU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이제 PCU고, 그다음에 CBT, OBT는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할 때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그래서 이건 이제 오픈하지 않는 거를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 해가지고 또 오픈 OBT에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한 P2E NFT 게임. P2E는 뭐냐면은 플레이트 온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임. 지금 보면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안 하고 이제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뭐 제재가 많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NFT는 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해가지고 또 NFT 관련주들이 또 아마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NFT 그때 작년에 방송할 때 처음 설명했을 때 보면은 그때도 대신증권이 이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NFT 관련주도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대신증권이 이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어떤 콘텐츠 이쪽엔 좀 그런 어널리스트가 좀 이렇게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신증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NFT 게임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도입해가지고 게임 내 아이템 재화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일단은 자산을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 일단은 NFT 게임. 그래서 NFT하고 연결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P2E.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P2P가 피어투피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가지고 데이터를 대량으로 일단은 분산하는 그런 상태고요. 암호화폐 알 거고, 그다음에 코인하고 토큰. 저도 사실 코인하고 토큰은 같은 개념을 알았는데 이 자료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독립된 다르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거는 암호화폐가 이제 코인인데 토큰은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소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코인하고 토큰은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인 줄 근데 알았는데. 이제 독립된 블록체인에서 네트워크를 메인에서 소유한 암호화폐는 코인이고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토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널리스트가 이제 일단은 논조를 핀 게 우리나라 게임이 노이즈해가지고 결국에는 MMORPG BM과 쉽지 않은 중국 게임 출시. 그러니까 벤치마크 해봐 중국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계속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1위 하는 종목들이 거의 뭐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못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게임은 이제 MMORPG가 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가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유저들의 피로감이 많다는 거.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2017년 이후로 거의 판로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계속 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모바일 게임을 다시 이제 이거를 분석하면은 아까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점유율 4위다. 그다음에 다른 게임 강국이 이제 일본, 미국, 중국이 있죠. 근데 이제 일본, 미국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틀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제 게임 기기를 통해서 즉 하드웨어가 발전함으로써 이제 게임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어떤 그런 그 성장하는 어떤 기본서부터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PC 게임의 시작이 뭐냐면은 90년에 출시한 넥슨의 바람의 나라, 그다음에 NC소프트의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MMORPG 게임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최근에 2020년까지 국내 매출상이 22개 모바일 게임에는 대부분이 MMORPG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덱스 공개된 2021년 12월 기준 모바일 양대 마켓 매출 상위 3개 포진해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그다음에 NC소프트의 리니지 W, 그다음에 리니지 M이 모두 MMORPG에서 우리나라는 MMORPG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는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PC방이 계속 일찍 문을 닫으니까 네. 이제 그게 뭐 집에서 하기에는 워낙 또 이제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요새는 퇴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3년간 우리나라 이제 국내 매출 상위 모바일 게임 순위 장르표가 2018년에는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의 검은 모바일이 1위였고 2019년에는 리니지 M, 그다음에 2020년에는 리니지 2M 해가지고 점차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이 2018년에 6위에서 2019년에 2위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2020년엔 또 8위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임도 이런 어떤 거 계속 순위가 변동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양대 마켓 모바일 게임 보면 이제 구글 플레이하고 iOS가 있는데 여기서 1위는 리니지 W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이 2위, 그다음에 리니지 M이 3위, 리니지 2M이 4위,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5위인데 iOS에서는 또 틀려요.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이 1위, 리니지 W가 2위, M이 3위, 그다음에 FF의 온라인 4M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키런 킹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구글 플레이하고 iOS의 어떤 거 상위 종목에 상위 들어있는 게임이 어떤 종목이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리니지 시리즈 M이나 2M은 계속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역시 오딘의 바랄라 라이징도 계속 상위에 있는 거 봐서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MMORPG 게임이다. 그래서 아마 MMORPG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까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그다음에 RPG 해가지고 롤플레이 게임 이렇게 해서 MMORPG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상위 모바일 게임 장르를 보면 역시 구글 플레이에서는 MMORPG가 55%, 그러나 iOS에서는 3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RPG가 구글에서는 35, 그다음에 iOS는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iOS는 어떤 그 장르가 좀 다양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캐주얼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금, 어떤 수익 모델이 가금에 돈을 받는 아이템 구매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모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저들의 반감을 많이 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부분 유료화 다음에 확률형 아이템. 그다음에 또 확률형 아이템이 뭡니까? 이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뽑기처럼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확률에 따라서 무작위로 획득하게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뭡니까? 유저들을 계속 꼬시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떤 캐시카우죠. 그러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게임사들이 가금이라든가
이런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지금 비난을 많이 최근에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게 도박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뽑기를 하는데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유저들의 입장에서 이제 불만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 게임이 계속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워낙 네, 맞습니다. 게임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대외 수출 규모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1년 작년 기준에 중국의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270억 불, 약 32조 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의 약 4분의 1,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의 특징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MMORPG 시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많이 진출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아마 2021년 우리나라 중국 수출 비중이 2020년 대비 무려 많이 줄어가지고 35%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게임사들의 매출이 많이 줄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020년에 중국의 어떤 게임 내수 비중이 점유율이 86%니까 네. 해외 비중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러한 거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는 중국이 어떤 거 판호를 발급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제약 요건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때 원인이 뭐냐면 사드 배치였거든요. 사드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불이익을 일단은 갖고 있는데 약 무려 2017년 3월 이후에 약 3년 9개월 거의 4년 동안에 판호를 발급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받은 거는 2020년 컴투스의 서머너스 워 천공의 아란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룸즈의 풀리지 않은 퍼즐, 그다음에 작년 6월에 검은 사막 모바일 그래가지고 이제 판호를 발급받았는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외자 판호를 발급한 게 무려 931건, 1000건인데 우리나라 준 건 3건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향후에도 중국이 풀릴 거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또 뭐 올림픽 때문에 지금 또 반중 감정이 안 좋거든요. 아마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컴투스의 서머너즈가 그나마 그래도 중국으로부터 외자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사들, 다른 회사들 좀 점차 또 기대감이 커졌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게임이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NC소프트의 리니지 레드 나이츠, 위메드의 미르 4, 미르 M 등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수출 비중이 아마 중국은 35%, 대만, 홍콩이 15%.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35%, 대만, 홍콩 15%, 일본 4%, 동남아 20%, 11%. 그래서 보면은 중국 비중이 역시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판호 발급 건수 추이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서머너즈의 어떤 천공의 아레나, 검은 사막, 모바일. 요새 한문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간자체로 바뀌어서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일본어는 그래도 거의 이제 한문일, 옛날 한문이라 알 수 있겠는데 아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어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중국이 어떤 우리나라에 대해서 판호를 또 거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또 중국의 어떤 그 당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또 게임 그런 시간을 굉장히 제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PC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이 뭐냐면 중국은 게임의 영향력을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폭력성이나 선정성, 중독성이 심한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자국 내에서도 게임을 규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아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일단은 판호 발급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으니까는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서비스는 규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한해서는 자정부터 8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접속 자체를 일단은 네. 안 되는 법안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청소년의 시력이 나빠진다라 가지고 이제 안경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또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은 12세 이하의 사용자들은 모바일 게임 시간이 연속으로 15분을 못 하고 그다음에 하루 네. 1시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다음에 19세 이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은 네. 하루에 2시간밖에 못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폐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자세히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간에 12세 이하는 하루에 1시간, 19세 이하는 2시간이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네. 이 법적으로 지켜지나 봐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전투, 격투, 총격 등에서 어떤 색깔의 액체를 표현을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혈 장면에 어떤 피가 나오는 이런 색깔을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체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성년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결혼을 금지했고, 영어 사용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세 차례 어떤 그 수정 의견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제 재신청에 받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해외 서버 연동 금지.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한 통제를 해가지고 아까는 또 뭐냐면 시간은 이제 18세 미만에서는 뭐 하루에 2시간인데 허용 시간은 오히려 주말과 공휴일 밤 9시니까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일주일에 이틀 아니면 3일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들은 공부만 하지 게임을 하지 말라 이런 그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MMORPG의 뉴 비즈니스 모델 P2E, NFT의 도입인데 세계적으로 이러한 P2E나 NFT 게임에 대한 어떤 관심이 급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회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장르는 육성 게임, 카드 게임, MMORPG는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결국에는 이제 P2E, NFT 게임의 필수 요소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과 NFT 가치 유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게임의 유저 풀,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긴 게 중요하다. 참고로 NFT 게임 크립토 키티는 몰라 그랬거든요. 이런 거에 어떤 교훈을 받아가지고 아마 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내 MMORPG 장르는 대규모 우리 개인 간의 전투, 그다음에 공성전, 그다음에 이런 업데이트, 하드코어 유저, 글로벌 팬덤 등의 요소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그다음에 유저풀이 큰 특징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MMORPG 장르가 P2E나 NFT에 굉장히 적합하다 도입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메이드의 NFT 게임 미르4가 글로벌 흥행이 지속되는 게 이러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P2E, NFT 게임에 아마 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크립토 키티는 완전히 몰라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방문자 수가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미메이드의 미르4의 MAU가 먼슬리 유저 어떤 그 사용량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메이드 미르4의 대규모 공성전은 뭐 비천공 성전 업데이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NC 소프트, 그다음에 미르4의 트리니티 알고리즘 도입, 그다음에 하이드라 코인 도입 미르4. 그래서 미르4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이템을 도입하고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국내 주요 게임사의 P2E, NFT 게임 추진하는 걸 보면은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인데 아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위메드의 위믹스라는 게 있죠. 기축통화가 위맥스거든요. 네.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미르4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도 일단은 C2X가 상장 예정이라 이것 때문에 컴투스가 최근에 오르고 네. 오늘도 이제 제가 탑픽으로 대신권에서 얘기한 게 컴투스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렇군요. C2X 기축통화가 이제 상장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 그래서 네. 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오이즈는 역시 엔피트가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네오이즈가 오른 이유가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중국의 게임 시장 공략을 했는데 동남아에는 이제 게임 시장에서 외산의 게임 비중이 높습니다. 중국이 제일 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메이드 미르4가 선전 중에 있다. P2E 게임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급여,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돈을 벌려 해서 지금 뭐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동남아가. 네. 미국은 일단은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콘솔 게임이 전략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이쪽에 이제 기존의 뭐 소설 만화책 이런 거가 좀 일본은 이제 특징이고요.
동남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계속 연평균 10%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게임 순위를 보면은 지금 동남아 국가 중국 게임 순위가 지금 뭐 거의 1위부터 거의 10위 안에,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RU, BG 해가지고 8위에 있지만 중국이 거의 뭐 상위 1, 2, 3위 휩쓸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거기 우리나라가 좀 선전하네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우리나라가 2, 3, 4위 하고 있고 역시 1, 2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3, 4위, 중국이 1, 2, 5위. 그다음에 동남아과 중국 게임 순위는 이제 역시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역시 중국의 게임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콘솔 시장 규모는 계속 지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작년에 조금 주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게임 업체 2020년에 콘솔 게임의 라인업 보시면 일단은 크래프톤, 그다음에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라인게임즈, 루트앤 스튜디오, 이기모프 해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규모 추이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증가하는 모습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일단은 상위 매출 50위 모바일 게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위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성장률 자체는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상위 매출 30게임은 주로 이제 프로야구 스피릿 스포츠 게임이 또 1위고요. 네. 나머지 RPG 쪽은 좀 5위 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7개의 대제 빛과 어둠이 교전해 가지고 넷마블이 26위, 그다음에 29위를 우리나라 게임이 일단은 상위 30위 중에서는 2개가 있다. 그다음에 탑픽이 컴투스인데 컴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3부에서 조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P2E 신작 다수 공개해가지고 결론은 C2CX, 아까 우리 토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장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컴투스 그룹이 이거를 상장을 통해서 블랙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MMORPG 장르 서머너즈어가 어떤 크로니클이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글로벌로. 그다음에 네. 미르포에 이어 두 번째로 P2E가 도입된 국내 MMORPG 대작이면서 이후 세 종의 어떤 P2E 게임이 추가 출시 계획이 있다 해서 목표가를 일단은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주 2부에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종 분석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이 자세한 분석 도와주십니다.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지금 방송 중에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토크인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유나이트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66,160원, 비중이 50%로 꽤나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 2% 가까운 하락률이 있었네요.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46,600원에서 45,65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유나이트 제약은 저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부터 음봉을 좀 나타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수가는 66,160원, 비중 50%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보시면은 아마 1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조금씩 이제 가끔가다 일단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종가가 66,000원인데 이분이 사신 가격이 66,000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나이트 제약 차트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제 상승을 시도를 했었죠. 물론 이제 47,600원 갔다가 좀 밀렸지만
이게 이제 가격 차이가 사실 차트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간격이. 네. 그래서 보면은 12월 17일 날 5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5,000원, 거의 한 1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러면 이분이 산 가격이 66,000원이면 언제냐면은 아마 작년 초 아니면 아마 2020년에 산 것 같은데 거의 뭐 2년 동안 네.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제약주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아마 원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종목들이 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가지신 분들은 호불호가 확실해요. 네. 그래서 바이오 가지고 대박이 나신 분들은 그래도 바이오가 최고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은 바이오 대해서 아마 네. 진짜 탈출 길이 네, 없으니. 탈출 기회를 보는데 기회를 안 줘요. 5년 네. 동안 기다려 안 주니까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막 작년같이 화랑일 때 돈도 벌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오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분의 비중 자체가 50%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윗골이 달리거든요. 보면은 이제 11월 30일도 7% 오른 적이 있었고 이날 12월 달에도 5%. 가끔씩 장중에 5%씩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윗골이 달리고서 계속 빠지고 오늘도 이제 거의 2%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만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그 계좌라든 다른 계좌는 일단은 하루에 한 뭐 3% 이상 오를 때는 조금씩 팔아요. 팔고 네. 오르면 할 수 없고 밀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금액만큼 사면 수량이 늘어나거든요. 밑에서 잡고 그거를 네. 매일매일 이렇게 슈팅을 줄 때마다 좀씩 뭐 팔았다가 그래야겠네요. 다시 밑에서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수량을 동일하는 게 아니라 네. 금액을 동일하게 하면은 밑에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오른다라도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도 사실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서 수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전략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50%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종목을 좀 오르면 조금씩 던졌다가 그만큼 밑에 사가지고 이런 네. 전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거의 뭐 45,000원에서 6만 원 가려면 거의 상한가를 한 3번 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되지만 거의 이제 이슈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2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5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뭐 지금 50%인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어차피 뭐 지금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도 높고 일단 오를 때 조금 덜었다가 좀 빠지면 다시 당국을 해가지고 좀 반복을 하면 수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평균 단가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내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든가 이런 전략을 하지 않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매수가는 51,400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만 1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장중에 5만 900원 선까지 소폭의 상승세 있었다가 이내 좀 49,500원 선까지 밀려주는 모습도 보였네요.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까지 좀 빨간불 켰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 51,4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면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화그룹에서도 향후에 이제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해서 거의 뭐 올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화그룹의 어떤 제 3세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쪽에 이제 장남의 경우에 이제 이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미래 가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레포트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더라도 투신의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뭐 5만 원대 뭐 51,400원이고 지금 10%고 오늘 종가가 5만 1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54,500원이 일단은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46,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20일선에 좀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빨리 뚫어야 되는데 아마 요거가 이제 과연 언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아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트에서 이런 저항선을 뚫고 나가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국도화학인데요. 매수가는 65,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 국도화학의 오늘의 종가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400원까지 오늘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2.3% 하락세 있었습니다. 장 초반의 소폭의 상승세 56,500원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래프 오늘 흐름 나타났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5만 원의 저점에서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54,400원의 종가, 매수가는 65,000원, 1월 7일 부근에 65,000원을 기록한 적이 있네요. 비중 30%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도 수급은 좋아요. 뭐 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계속 이제 사는 종목이고 물론 주가 자체는 이제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이 회사가 이제 1월 10일에 6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5만 원대까지 왔다 지금 다시 이제 55,000원 선 약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바닥 고점 대비 약 한 지금 한 2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국도화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이 비중이 30%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30% 이상 되는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씩 오를 때 줄이고 다시 밑에 사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이 아니면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지 않고 맨날 쳐다보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늘은 올랐네, 오늘은 빠져야 봐도 언제 뭐 6만 5천 원까지 가겠어요. 이분이 맞습니다. 진짜 1월 10일 날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완전 최고점. 이때는 왜냐하면은 그 전날 8% 올라가지고 이제는 오르겠지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지만 이제는 그때가 이제 거의 저항선이 돼가지고 이제 밀리는 상태라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21선에 도전을 할 거라고요. 그럼 네. 그때 어느 정도 그 슈팅이 나면 그때 좀 일부 던졌다가 좀 빠지면 다시 사고 네. 오르면 또 나머지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략은 그런 식으로 세우든가 아니면 뭐 진짜 크게 슈팅이 나와서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이런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장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줄였다가 다시 그 금액만 사는 이런 전략 아니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고수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거래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수수료 이런 건데 뭐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일단은 그거에서 손해 안 보도록 일단 전략을 짜야 되니까 그만큼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도화학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19,200원, 비중 2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서울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19,200원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14,65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3.3%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월 중순에 17,500원 선까지 또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빠지는 모양새였네요. 매수가 19,200원, 비중 25% 어떻게 보십니까? 19,200원이면은 이분도 거의 작년 아마 상반기에 사신 것 같아요. 그 뒤는 19,500원 간 적이 작년 8월 달에 한번 19,000원대 찍고서는 계속 빠졌거든요. 그렇네요. 결국에는 이제 한 6개월 이상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네. 서울 반도체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보면 약간 과거에 보면 이제 포가 좀 높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반도체가 이제 이슈를 타고 가지고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서울 반도체는 좀 잊혀져가는 종목이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도 이제 수급을 보면은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수급 상황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서울 반도체 수급 상황.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네요. 네. 연기금은 조금 샀다가 지금 개입을 안 하고
투시는 이제 소량을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인데 네. 주 세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왕창 팔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어떤 수급에 있어서 어떤 주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한 상태에서는 좀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19,200원이면 지금 한 제가 볼 때는 3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비중이 이렇게 25%면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데 하여튼 이 종목은 좀 더 오를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차트상 지금 보면은 121선이 자체가 저항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돌파 여부에 따라서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매수가는 18만 5천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SK바이오사이언스 2.35% 하락했습니다. 16만 6천 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 시초가 17만 원 선에서 시작을 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23만 1,000원 선의 고점을 찍고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1월 28일에는 15만 7,500원 선까지 좀 빠지기도 했었네요. 네, 2.35% 하락세, 비중 10%, 매수가 18만 5천 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아마 개인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러다가 또 외국인 기관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차트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봐요. RSI 자체가 이제 저수지에서 탈퇴한 모습이고 아마 저점이 이제 15만 7천 원에서 거의 16만 6천 원이니까 10,000원 정도 올랐으면 거의 한 8, 9%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근데 이 종목의 고점이 작년 9월만 들어도 34만 원에서 이제 거의 반토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갈 시점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다음에 뭔가 SK 바사에 대한 어떤 우리 뭡니까 백신에 대한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 터트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 같은데 18만 5천 원이면 충분히 뭐 10% 정도 오르면 어느 정도 원본에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은 찍었다 생각하고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바이오즈를 뭐 5년 동안 기다려도 원본이 안 오는데 이 종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캐리소프트인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매수가는 15,450원입니다. 비중 2.5%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12,000원이었습니다. 2.13%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캐리소프트 장중에 등락이 조금 있었습니다. 11,750원 선에서 12,000원 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는 흐름, 그리고 또 다시 12,000원 선에 또 올라오는 흐름, 오늘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2%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매수가는 15,450원, 비중 2.5%. 어떻게 대응할까요? 캐리소프트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그 어린이 방송국이 있죠. 캐리 TV라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와 가족 어떤 거 콘텐츠 그런 회사인데 사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입을 안 해요. 결국 이제 개인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18,900원까지 작년 10월에 갔다가 약 한 1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18,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그때 계속 하락해가지고 이제 11,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18,000원에서 11,000원이면 7,000원이면 거의 뭐 한 40%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요새 모든 종목들이 거의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은 기본이 30%거든요. 30%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40%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저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금 12,000원, 11,000원이 아마 이 종목은 거의 바닥인 거 생각이 되고 일단은 오르는 것만 남았는데 이분 비중이 2.5%가 안 되니까 오히려
빠질 때 좀 더 비중을 5%까지 늘려가지고 네. 단가를 낮춰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뭐 사실 좀 뭐 담아도 손절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억울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춘 다음에 뭐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캐리소프트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에 대한 상담 있었고요. 매수가는 16만 9,2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CJ E&M 오늘의 종가는 1.7% 하락하면서 12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12만 9,500원 선까지 장 초반에 또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내 다시 또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3만 9,700원 선까지 1월 중순쯤에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 또 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 있었습니다. CJ E&M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중 5%. 이 종목도 뭐 수급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신이 조금씩 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CJ E&M을 뭐 싫어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수급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매수한 가격 16만 9천 원이면 약간 좀 높은 금액 가격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16만 2천 원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비중이 5%니까 역시 뭐 빠졌을 때 좀 더 담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올린 다음에 제가 볼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11만 8천 원, 12만 원 정도가 거의 저는 바닥이라 생각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 12만 원대 초에서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떤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12만 원대 초에서 보면 16만 원이면 약 17만 원이면은 14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평단이.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본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손실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원본 생각하다가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올해 있어서는 1분기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CJ E&M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 3부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현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 잘 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